스포일러 리뷰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가이드 리뷰에서 라스트 제다이는 스타워즈의 팬일수록 논란과 호불호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결과는 역시 예견했던 그대로인 것 같네요. 저는 라이언 존슨 감독이 손을 들어주고 싶은 입장이라고 했던 만큼 스포일러 리뷰에서는 왜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됐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우선 주요 캐릭터 대부분이 묶여있다고 했던 키워드로 시작하겠습니다. 라스트 제다이의 주요 캐릭터는 온통 교만한 태도로 화를 자초합니다. 굉장한 공중전으로 눈길을 사로잡았던 초반부부터가 그랬습니다. 사자는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사자가 아니었던 헉스는 엑스윙 한 대를 얕잡아 보다가 진짜 헉스러운 결과를 불렀습니다. 스노크가 멍청한 놈이라고 하는 이유를 잘 알 수 있었죠. 설상가상 헉스는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지도 못하는 무능한 장군입니다. 나중에 홀도가 탄 우주선의 움직임을 보고도 무시했다가 된통 당했으니까요. 초반부에 헉스를 그 지경으로 만들었던 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아의 명령을 무시한 채 공격을 감행해 성공하지만 과연 그것이 무엇을 위한 성공인지를 의심케 하는 막대한 피해를 불렀습니다. 이미 부족한 저항군의 병력 중 상당수를 희생시키고도 너무나도 막강한 퍼스트 오더의 전함 한 대를 파괴하는 게 고작이었죠. 포가 내린 과유불급의 결단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는 결말부에 다다라 로즈의 대사를 통해 전해집니다. 헉스처럼 포도 재차 경거망동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홀도를 의심하면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뻔했었죠. 다시 말해서 그는 저항군의 상징과도 같은 레아에 이어 홀도도 불신했습니다. 교만을 품은 캐릭터는 헉스와 포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레이는 어땠나요? 루크가 엄중하게 경고했는데도 아집에 사로잡혀 기어코 카일로 렌을 만나러 갔습니다. 하마터면 스노크의 계략에 넘어갈 뻔했다가 용케 빠져나오긴 했으나 루크가 했던 말 그대로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와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스노크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간다고 확신하는 바람에 아직은 성에 차지 않고 미숙하다고만 여겼던 카일로 렌에 의해 절명했습니다. 결말부의 카일로 렌도 동일합니다. 저항군을 전멸시킬 절체절명의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루크에 대한 집착이 그의 눈을 가렸죠. 심지어 루크마저도 교만에 빠져 카일로 렌의 씨앗을 뿌리는데 일조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라스트 제다이에 그런 캐릭터들이 출몰하는 건 당연히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부터가 과거의 유산을 이어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단적인 예입니다. 경솔하고 무모하며 교만한 성격은 제국의 역습에서의 루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영화에서의 그는 간신히 요다의 가르침을 받게 됐으나 도중에 떠나고 말았습니다. 라스트 제다이와 달리 스승인 요다는 충실히 임했는데도 기어코 팔을 뿌리쳤죠. 오비완까지 가세에 만류했지만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뿐인가요? 수련 도중에도 불신과 의심으로 가득한 제자였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급기야 다스베이더에게도 당당하게 도전합니다. 마치 자신이 상당한 수준의 제다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죠. 라스트 제다이에서의 레이는 바로 이 루크의 여정을 답습했다는 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거기에 카일로 렌이 더해지면 제다이의 귀환을 떠올리게 됩니다. 둘 사이에 유대관계라도 생긴 것처럼 교감을 나누고 그 바람에 단단히 착각한 레이는 루크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스노크와 삼자대면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 자리에서 저항군이 몰살 위기에 처한 광경을 본다거나 카일로 렌으로부터 손을 잡자는 제안을 받는 것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라스트 제다이는 결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다들 아시겠지만 라스트 제다이는 단순히 과거의 유산을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 영화는 깨어난 포스보다 몇 걸음 더 나아가 진정한 온고이 지신의 정신이란 무엇인지를 실증합니다.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충격과 논란을 안겼습니다. 그럴만도 하죠. 차라리 깨어난 포스처럼 온건한 노선을 따랐더라면 지금보단 덜했을 텐데 라스트 제다이는 군데군데 과거의 유산을 차용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접목시켰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핀과 로즈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적선에 잠입하는 과정에서 DJ의 도움을 받습니다. 여기까진 제국의 역습에 한과 레아 그리고 랜도와 겹쳐집니다. DJ가 배신해서 두 사람이 잡히는 것도 동일한데 그 전에 한 가지 큰 반전이 있었습니다. 핀과 로즈는 결국 임무에 실패했죠. 당연히 저항군의 안전한 도피를 성공시킬 거라 예상했던 게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제국의 역습의 랜도는 마음을 바꿔 한과 레아를 도왔으나 라스트 제다이의 DJ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도 다릅니다. 카일로 렌과 레이의 관계는 자연스레 남매일 거라는 추측을 낳았습니다. 텔레파시로 대화하는 두 사람을 몇 번 보여줬기 때문이죠. 게다가 레아와 루크의 텔레파시가 통하는 장면도 있었으니 더더욱 명백한 것만 같았는데 알고 보니 스노크의 마수에 불과했습니다.
깨어난 포스를 본 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레이의 부모는 더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뭔가 어마어마한 비밀이 담긴 것처럼 오해하면서 온갖 추측과 예상이 난무했었지만 정작 실체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로 밝혀지면서 허탈하게 만들었죠. 카일로 렌의 결심도 그 못지않게 충격적입니다. 레이가 그를 만나러 가는 대목에선 제국의 역습을 연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루크가 그랬던 것처럼 레이도 자신이 카일로 렌을 되돌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었죠. 아닌 게 아니라 그에게는 선한 의지가 남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깨어난 포스에서도 그랬고 라스트 제다이에서도 그랬습니다. 실제로 스노크를 죽였을 때는 모두의 바람이 적중한 것만 같았으나 그 순간에 카일로 렌은 예기치 못한 발언을 합니다. 그대로 선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스노크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야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런 반전 아닌 반전의 조짐은 일찌감치 나타났습니다. 예고편이야 차치하더라도 루크가 광선검을 건네받고는 냅다 던져버리는 장면이 일종의 복선이라는 걸 시사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를 비롯한 거의 모든 관객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유머로 치부했죠. 더군다나 한때 우주를 구한 영웅이었던 루크는 이제 실패한 제다이로 남겨진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레이 포스니 뭐니 하는 걸 염화하기 위해 은둔한 고수가 아니라 낙심과 자괴감에 빠져 현실로부터 도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역시도 크나큰 반전이었죠.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라스트 제다이는 끝내 적지 않은 관객들의 기대와 예상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제가 이 영화에 박수를 보내고 싶었던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매번 허를 찌르는 신선한 전개에 매료됐거든요. 물론 정반대의 입장이신 분들의 심정도 이해하고 남습니다. 제 인생의 영화 3편 중 하나가 스타워즈니 얼마든지 공감할 수 있었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받아들여 보기로 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가이드립에서 컨벤션과 클리셰를 언급했습니다. 관습적이거나 뻔하다고 해서 이 두 가지가 무조건 나쁜 요소는 아닙니다. 남발하면 매너리즘에 빠진 얄팍한 영화로 전락하지만 잘 활용하면 장르적인 또는 오락적인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객들은 어떤 영화를 보러 갔을 때 저마다 원하는 바가 있기 마련입니다. 컨벤션과 클리셰는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유용한 도구이자 장치입니다. 예컨대 액션 영화를 볼 때 액션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관객들의 기대와 부합하는 영화가 되려면 적절하게 제공해야 하는 게 컨벤션과 클리셰죠.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의무와도 같은 걸로 여겨져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늘 그래왔으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라스트 제다이는 팬들을 저버린 영화라 해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좁게는 스타워즈의 세계에 속한 영화로서 넓게는 장르 영화로서 고착화된 노선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바로 그것이 굉장히 통쾌하고 짜릿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첫 번째 예고편이 공개됐을 때 루크가 그레이 포스의 영역에 도달했을지도 모른다고 앞장서서 설레발 쳤던 사람이 접니다. 스노크의 정체는 물론이고 레이의 부모에 대해서도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라스트 제다이는 그걸 모두 전복시켰지만 당황스러운 한편으로 정말 흥미로운 퍼즐이 완성되더군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가이드리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마크 해밀은 변화를 넌지시 암시했습니다. 단지 저는 그 얘기를 듣고도 이런 방향일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던 겁니다. 더욱이 라이언 존슨과는 이런 대화도 나눴다고 합니다. 그에게 관객들이 뭘 원하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했더니 역으로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응수하더란 것입니다. 마크 해밀은 그 얘기를 듣고 또 하나 배웠다고 하더군요. 레이를 연기한 데이지 리들리는 깨어난 포스의 개봉 직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은 영화 속에서 많은 답이 주어졌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들과 얘기해보니 그렇게 보질 않아서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진짜 재미있었던 건 레이의 부모가 누군지 깨어난 포스 때 이미 들었다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데이지 리들리는 J.J. 에이브럼스로부터 그 당시에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더 재미있었던 게 뭔지 아세요? 라이언 존슨은 이와 관련해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레이의 부모를 설정했는데 공교롭게도 J.J. 에이브럼스와 동일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모두 라스트 제다이가 개봉하기 전에 접했던 기사였는데 영화를 보니 그제서야 하나둘씩 맞춰지면서 무슨 뜻이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깨어난 포스에서 레이의 부모가 누군지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힌트는 제시가 됐더군요. You already know the truth. Whomever you're waiting for on Jakku, they're never coming back. 저 말을 듣고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레이가 포스를 통해 봤던 비전까지 더해지면서 큰 오해로 번졌던 거겠죠. 하지만 저는 이것이 마냥 낚시로 의도한 거였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감독이 감독이다 보니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말았던 것도 무리는 아니지만 레이가 자신을 버리고 떠나는 부모를 본 것에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역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노크의 정체에 대한 것도 동일합니다. 깨어난 포스를 본 저와 같은 많은 관객들은 그가 누군지 추측하는 것에도 여념이 없었습니다. 스타워즈 캐논이니 레전드니 하는 영화 외의 세계와도 연관을 지어 여러가지 이론을 탄생시켰습니다. 그게 라스트 제다이에서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허망하죠. 분명 허망하긴 한데 따지고 보면 영화에서 직접적으로 제시가 됐던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악의 우두머리라는 게 전부였을 뿐이고 나머지는 언제나처럼 제가 자발적으로 땅을 파고 들어갔던 거죠. 이 말인즉슨 이를테면 저는 일찌감치 저만의 컨벤션과 클리셰를 확립한 채로 기다렸다는 것이 됩니다. 반면에 라스트 제다이는 그 모든 것을 분해시켜버린 영화였습니다. 그렇다면 스타워즈는 왜 그렇게까지 과감한 선택을 한 걸까요? 가이드리뷰에서 힌트라고 했던 걸 간파하셨던 분이 계실 것 같네요. 디즈니는 한 달도 더 전에 새로운 3부작을 제작할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저도 영화를 보고 나서야 깨달았지만 이 글을 유심히 보시면 의미심장한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스카이워커의 전설과는 별개인 영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라스트 제다이는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스타워즈 시리즈의 이른바 개혁을 단행하는 첫 걸음인 셈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우리의 예상과 기대를 벗어날지언정 모든 컨벤션과 클리셰를 여지없이 깨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언제까지고 과거의 유산이나 그림자로 채워진 족쇄를 풀고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가이드 리뷰에서 토르 라그나로크와 라스트 제다이의 성격이 일치한다고 한 게 무슨 뜻인지 다들 이해하셨을 것 같네요. 반대로 두 영화의 차이점도 뚜렷하게 파악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시도로 인해 라스트 제다이가 스타워즈의 정통성을 거부했다고 오해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잠시 그랬지만 더 들여다보니 외려 이 영화는 스타워즈가 추구했던 세계의 본질로 회귀하자고 제안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새삼스레 포스가 무엇인지를 전하던 루크를 보면서 제국의 역습에서의 요다가 절로 떠올랐던 것부터가 그랬습니다. Life creates it, makes it grow. Its energy surrounds us and binds us. 제다이 중에서도 누구보다 현명한 그랜드마스터인 요다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라스트 제다이가 추구하는 바를 전하고자 우릴 깜짝 놀라게 하며 나타났습니다. 루크는 자신의 실패로 말미암아 절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급기야 제다이를 부정하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긴 세월에 걸쳐 다스베이더와 칼로렌을 잉태시키는 부작용과 실패를 거듭했을 뿐이라고 치부했죠. 결국 레이마저 자신의 뜻을 거스르고 가버리자 루크는 제다이의 고서를 불태워버리려고 합니다. 막상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던 순간 요다가 나타나서 그를 대신해 불을 지릅니다. 그 직후에 여전히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루크에게 나약함과 좌절,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패까지 전수해야 한다고, 실패야말로 가장 큰 가르침이라고 말합니다. 아울러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도 하죠. 요다의 말이 결코 치장에 불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다름 아닌 자신인데도 루크는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 루크는 홀로 모든 숙명과 책임을 떠안은 채 고뇌에 빠져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지냈습니다. 제국의 역습에서 실패했던 그가 종국에는 어떤 성과를 이뤘는지 알면서도 말입니다. 다행히 요다의 성견지명은 또 한 번 옳았다는 것이 입증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라스트 제다이의 주요 캐릭터 중 다수는 과거의 루크처럼 교만했습니다. 그 탓에 실패를 거듭했을지언정 역시 루크가 그랬던 것처럼 기어코 성장합니다. 단적인 예로 레이는 끝내 주정뱅이 부모에 의해 단돈 몇 푼에 팔린 채 버려졌다는 과거와 마주했습니다. 일찍이 마즈가 전곡을 찔렀지만 감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지부를 마침내 받아들인 것입니다. 라스트 제다이는 자칫 레이의 고통스러운 과거가 다크포스의 마수에 빠질 빌미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먼저 암시했습니다. 바로 동굴에 들어간 후에 거울처럼 비치던 것에서 본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이었던 장면입니다. 제국의 역습에서의 루크처럼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로 인해 스스로를 파괴하게 될 거라는 걸 예고하고 있었죠. 여러 명의 레이가 나타난 것으로는 자신의 과거를 외면함으로 인해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레이는 카일로 렌의 도발로 끔찍한 진실을 깨우치면서도 다크포스에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팔을 잃지 않으면서 루크의 우려와 달리 한껏 성장한 캐릭터로 거듭납니다. 이것은 실패를 통한 성장과 더불어 신세대는 구세대와 같은 과오를 저지르진 않는다는 것, 즉
요다의 말대로 스승을 뛰어넘는 제자라는 필연을 전합니다. 바꿔 말하면 실패로부터 루크는 절망을 받지만 요다는 새로운 희망의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크에게 스스로 짊어지고 있던 멍에를 내려놓으라는 일가를 제다이의 고사에 불을 지르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카일로 렌도 실패를 통해 더욱 성장하는 동시에 다스베이더의 전철을 밟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가능하게끔 한 사람은 머지않아 그의 손에 죽는 스노크입니다. 마스크를 쓰는 것을 두고 격하게 호통치자 카일로 렌이 각성했었죠. 덕분에 그는 레이보다 먼저 나약한 면을 버리고 제2의 다스베이더가 아닌 카일로 렌으로서의 정체성과 마주하려고 했습니다. 그 여파는 레이로 인해 다스베이더처럼 라이트 포스에 포섭될 수 있었지만 과감하게 물리치고 더 큰 야욕을 품게 했습니다. 이게 반전으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루크가 강력한 빛이 있다면 강력한 어둠도 있다고 말했던 것의 실현이기도 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지난 세대의 유산이 물러나고 새로운 세대가 은하계를 또는 스타워즈 시리즈를 이끌어갈 거라는 계시였습니다. 다만 이 역시 커다란 논란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꽤 중요한 거니 잠시 짚고 넘어가죠. 스타워즈 팬들 사이에서는 캐캐 묵었던 소재로 포스의 균형이 무엇을 의미하냐는 것이 있습니다. 라스트 제다이에 나온 것처럼 빛과 어둠의 공존인지 아니면 다스 시디어스가 죽으면서 빛만이 남겨진 것인지 혼란스러울 만도 했습니다. 이 의문을 풀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선택된 자는 아나킨 스카이워커가 맞으며 그가 시스를 파괴하여 포스의 균형을 가져왔다고 조지 루카스가 직접 밝히면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라스트 제다이는 빛과 어둠의 공존을 균형이라고 말합니다. 조지 루카스가 이걸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설정 파괴로 봐도 무방하죠. 다만 몇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충분한 사유가 있다면 크게 개의치 않는 쪽입니다. 잭 스나이더가 묘사했던 슈퍼맨도 문제 삼지 않는다고 했던 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라스트 제다이도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만약 속편에서 이 설정을 다시 뒤집거나 자가당착에 빠진다면 문제가 완전히 달라지겠지만요. 북미에서 라스트 제다이를 호평하는 사람들은 주로 영웅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 사실 그런 지향점은 근래 1년의 슈퍼히어로 영화들이 공통적으로 함의하고 있던 소재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슈퍼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맨 오브 스틸과 배트맨 대 슈퍼맨의 슈퍼맨을 비판했습니다. 한편 저스티스 리그를 싫어하는 사람들조차 이 영화 속의 슈퍼맨만큼은 칭찬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로 든 이유는 슈퍼맨의 변절입니다. 전통적으로 슈퍼맨은 선의 밝고 굳건한 상징이었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그는 항상 정의로운 선의 편이었습니다. 제가 슈퍼맨을 넘버원 슈퍼히어로로 꼽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런 슈퍼맨이 잭 스나이더의 손에 들어오면서 달라졌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슈퍼맨이 배트맨 흉내를 내고 있었죠. 라스트 제다이의 루크도 그렇습니다. 마크 해밀이 각본을 읽고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못한다고 했던 걸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일례로 몇 주 전에는 마크 해밀이 제국의 역습에서 동굴에 사는 생명체의 팔을 자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는 루크는 절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와중에 라스트 제다이에서는 조카를 죽이려는 시도까지 했으니 질색할 만도 하죠. 마크 해밀처럼 일각에선 자신의 아버지를 구원했던 자가 조카를 냉큼 죽이려고 하는 건 설정 파괴나 충돌이라고 말합니다. 일리 있는 지적이지만 반대로 보면 그래서 더더욱 당혹감과 좌절감을 감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덧붙여서 마크 해밀이 본 루크라면 또는 우리가 아는 루크라면 라스트 제다이에서처럼 포스까지 차단하면서 세상을 등지는 대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웠을 거라고 믿기에 반발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저 역시 그랬지만 제작진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레이와 맞물려 영웅주의의 재정립을 가리킨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변절의 충분한 사여로 인정했습니다. 라스트 제다이는 과거와 달리 루크와 같은 영웅도 무너질 수 있다고 새롭게 전제합니다. 한 대사를 통해서는 루크 스카이워커라는 이름을 가진 영웅이자 제다이 마스터였으며 전설의 반열에 올랐던 자에게 주어졌던 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토로했습니다. 그러자 레이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전설이 아니라 스승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요다가 루크에게 일깨워준 실패한 자도 누군가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것과 직결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그 짐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가 지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여러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멀게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가깝게는 헝거게임과 대지의 왕이 있겠네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속 절대 다수는 영웅 또는 구원자,
또는 또 다른 권력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힘에 굴종했습니다. 헝거게임도 비슷합니다. 무기력한 기성세대는 소녀를 혁명의 상징으로 방강제와 다를 게 없이 추앙하거나 희생시켰습니다. 돼지의 왕은 우리가 영웅을 어떻게 소모하는지를 더 노골적이고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이외에도 익히 보았듯이 우리에게 영웅은 늘 특별한 존재였으며 특별한 존재여야만 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은 결코 영웅이 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당대를 지배했던 그런 영웅주의는 다른 방향으로 낡고 병들면서 우리를 나약한 존재로 머물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더 솔직하게 말하면 그렇게 침묵하고 있어도 된다는 자기 합리화로서 영웅을 숭상했는지도 모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21세기의 슈퍼히어로 영화는 그것으로부터 탈피하자고 주장합니다. 동시대를 지나오며 제작된 라스트 제다이도 궤를 같이 합니다. 루크는 관점에 따라 누군가를 실망시켰을 수도 있으나 적어도 그는 아버지처럼 다크포스에 휩싸이진 않았습니다. 실패가 무엇보다 소중한 가르침이기에 스승이 될 자격은 충분하다는 것도 배웠고 아틀라스가 떠받들고 있는 지구와도 같이 무거웠던 영웅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며 다음 세대를 위한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루크를 보면서 인간적인 매력을 뛰어넘어 존경을 표하고 싶어졌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레이는 영웅주의로부터 탈피한 우리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비록 그의 부모는 별 볼 일 없는 정도가 아닌 파렴치한이었다고 한들 영웅의 자격을 갖추는 데는 아무런 결격 사유가 되질 않습니다. 루크도 자신의 정체를 알기 전까진 한낱 촌뜨기에 불과했습니다. 즉, 라스트 제다이는 영웅주의의 전적인 해체나 부정보다는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걸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라스트 제다이는 루크와 레이를 통해 나는 특별하지 않다고 해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실패한 사람이라고 해서 패배주의에 찌들어 살면서 소수에게 모든 책무를 전가하지 말고 당당히 자신의 운명이나 세상과 맞서보려는 용기와 의지를 갖추는 것만으로도 누구나 스승과 영웅의 조건이 성립된다고 전합니다. 스탠리 할아버지가 디펜더스 광고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이런 시대정신의 요구와 변화는 라스트 제다이의 결말부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집니다. 루크는 카일로 렌에게 자신의 과오를 진심으로 사과하는 진짜 어른으로 거듭나는 동시에 다음 세대가 새로운 희망을 이어가며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마침내 뼈아프게 받아들인 레이는 루크의 바람에 부응하면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있도록 보존했죠. 그것을 끝으로 루크는 마치 오비완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소명을 다하고 미련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 다음의 장면에서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군요. 두 개의 태양을 가진 타투인에서 자란 루크가 비록 거기로 돌아가진 못했지만 포스와 하나가 되어 떠난 행성에서도 두 개의 태양을 보았죠. 어쩌면 루크에게 보내는 헌사가 아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라스트 제다이와 라이언 존슨에게 박수를 보낸 결정적인 계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외적인 형식과 내적인 서사가 하나의 목적 및 의미를 띠고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유심히 보면 라스트 제다이는 결코 과거와의 단절이나 전복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새로운 희망과 제국의 역습, 그리고 제다이의 귀환을 골고루 차용하면서도 변화를 추구하는 온고이 지신의 정신을 발휘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 어쩔 수 없이 아쉬운 건 있습니다. 일단 완성도에서 지적을 받는 건 핀과 로즈의 분량만 줄였어도 지금보단 훨씬 나았겠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나타난 꼬마가 포스의 소유자였기에 다음 3부작을 위한 포석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 탓에 잃은 게 많으니 면죄부를 주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흠결도 흠결이지만 왜 이렇게까지 급진적이고 과격한 방식을 택했는지는 저도 조금은 의문이 남습니다. 스타워즈는 실망스러웠던 프리퀄 3부작을 거쳐 깨어난 포스로 그나마 향수와 명성을 되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9편까지는 기존의 캐릭터에 대한 예와 애정을 유지하고 10편부터 새 역사를 써내려갔어도 됐을 텐데 지금은 갑작스러워서 당황했던 걸 부인하진 않겠습니다. 몇 년 후에 시도해도 충분히 시의성 있는 영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스타워즈의 컨벤션이니 클래션이 하는 것 또한 유지할 건 유지하면서 진화했어도 괜찮았을 텐데 말이죠. 따지고 보면 깨어난 포스에서도 예견됐던 바긴 합니다. 한 솔로가 사망한 것과 더불어 마즈의 발언도 지금 보면 예사로 들리지 않습니다. Look, the belonging you seek is not behind you, it is ahead.
지금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건 팬들이 뚜렷하게 양분된 채 격렬한 논쟁을 주고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나킨과 루크로 대를 이어져 내려온 광선검까지 굳이 단호하게 부려뜨렸으니 그럴만도 합니다. 다들 스타워즈를 사랑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런 분열을 낳은 게 라스트 제다이가 가진 최악의 흠결로 남지 않을까 합니다. 대신에 사망에도 불구하고 캐리 피셔의 분량을 손보지 않고 유지한 것에는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부디 다음 편에서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봉합되길 바라면서 길었던 스포일러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